자, 삼성전자 쪽, 하이닉스 쪽, 문자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리는 지금 비중을 50%까지 확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40%, 반도체로 90%를 채우고 있고, 이들을 대체할 만한 그 종목군이 없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들의 영업이익 자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체 시장 영업이익의 60%에 가까운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만 따지면 63%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나옵니다. 시가총액 비중은 지금 40%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40% 이제 간 넘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적 영업이익 발생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지금도 주가가 여러분들 느끼실 때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보긴 볼 건데 일단은 뭐가 어찌 됐건 간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반도체 90%까지 이제 채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래되신 회원분들은 다 쫓아오세요. 오래되셨다라고 하면 2000년 초반부터 회원으로 계셨으니까 한 20년 이상 회원으로 계신 정재대인님도 계시고, 또 이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회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2021년부터 회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독립하셔서 교육받으시고 독립하셔서 또 자체적으로 매매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의 41%를 다시금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늘 초강세의 흐름을 띠게 되면서, 그래서 이러한 시가총액 그 비중 높아진 거 30% 수준에서 28까지도 형성이 됐었죠. 그 비중에서 이렇게까지 높아진 부분의 흐름은 뭐다? 그렇죠.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실적이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좋아.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 생각하시고 실적이 상향된 만큼의 주가 변동이냐 했을 때 실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게 상향이 됐는데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 대비해서는 제한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저도 최근 이런 장을 40년 주식하고 방송 28년 하면서 처음 겪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진짜예요. 변동이 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시가총액 1, 2위의 실적이 10% 20%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몇백 %씩 증가하고 몇백 %입니다. 40조 원대에서 190조 원대까지. 그래서 우리 그 표 작업할 때 보면은 그 실적 전망치 있잖아요. 그거 수정하셔야 돼요. 또 바뀌어 있어. 어제 컨센서스 자를 때 그 기준에서처럼. 그래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그에 그렇게까지 연동돼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4분기 9월부터 했을 때 200%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200%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럼 계좌가 200% 올라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이상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 7월에 가입하시고 7월 12일 날 강연에 오셨던 분들의 계좌라고 한다면 200% 이상은 월등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원 위쪽에서 거래된 게 사거리일 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19만 8,7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치의 고점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서 손실을 봤다. 그건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헛소리, 엉뚱한 소리이고 요 비중 자체를 이제 우리가 50% 비중, 또 하이닉스 40% 비중, 반도체 90에서 100% 비중, 요 비중 자체를 제대로 잘 설정하고 가지고 가서 실질적인 수익을 만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벌여서 뭐 다른 쪽에서 뭐 뭘 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안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격을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 올릴 때 흐름은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저 박스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 부분을 그리고 재차 교육의 설정 범위를 잡아 드릴 거예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전체가 다 마찬가지의 기준이 돼요. 시장까지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17일자의 기준이고요. 지금 뭐 이격은 줄일 수 있을 만큼 다 줄여놓고 있는 흐름이 되잖아요. 얼마나 못 들어줍니까? 이 이격을 줄여준다라는 자체가. 쉬어가야 될 자리에서 뺨 맞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그런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의미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요 박스 라인하고 그리고 요 라인을 같이 그려드릴 건데, 삼성전자는 60MA의 기준을 140으로 그리고 20MA 기준을 120으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는 조금 더 높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변동이 조금은 삼성전자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140. 이거는 왜 140이 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40이라는 거는 60일선이 10,000원일 때 주가는 14,000원에 형성돼 있다는 거고 120이라는 거는 이제 21선 기준인데 21선이 그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21선이 100일 때 10,000원일 때 주가가 12,000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격을 좀 줄여주는 그 흐름들이 발생이 된다. 과열권의 기준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더 저평가인 것이 완벽하게 저평가의 인식이 잡힌다. 이렇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앞전의 흐름에서는 이제 뭐 조금 더 낮게 설정을 잡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은 뭐 130, 115 이렇게 잡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기준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단기 정점의 인식 뭐 140, 120, 140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움직임폭 기준이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뉘어졌단 말이에요. 딱 정점의 인식 속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데 이때의 기준은 그러면 앞전 고점을 넘기잖아요. 넘기고 나서 잠깐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격의 흐름이 앞전의 이격보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가파르지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요 이후의 상태의 기준에서는 아이고 요렇게 140까지 뚫리고 그 이상으로 형성됐을 때 조정의 기준이 설정이 잡혔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뭐 지금 기준에 115하고 그러면은 115가 110이 여기니까 115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딱 115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130의 기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라인이 이제 고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이상으로 2월 말에 오버시팅 나온 자락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요 라인이 이제 뚫리는 위치가 정점의 위치가 아닌 새롭게 형성되어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무리수는 없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고에서도 좀 당겨 올게요. 강연에 오신 분들 포트폴리오를 반도체를 90% 그리고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결론은 일단 안정성을 좀 더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기준을 그렇지 않고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간다.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기준을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90%의 로봇 혹은 APR 혹은 하나 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90%의 반도체와 10%의 자동차를 설정을 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도출되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늘 기준에 토요일날 강연, 일요일날 강연에 오신 분들 두 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언급을 해드리면서 그 결과물이 뭐 이틀밖에 되진 않았지만 어떤 현상이 났을까?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결국은 어떤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 종목이 이제 좀 여러 개로 분산되어 계셨던 경우에 그 분산된 종목이 결과적으로 반도체로 압축이 돼서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압축을 했을 때 실질 수익인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놓고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라인이 이제 돌파가 될 때의 기준의 이격도가 재차 과열권 뭐 140 이렇게까지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가파르게 따라 올라와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의 21선과 그리고 61선 60MA 기준이 급격히 상향되고 있고 그리고 한번 출렁거린 이후에 아주 이쁘게 시간적인 조정과 함께 차분차분하게 움직임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고점을 넘길 때 이 이격도의 기준이 불편하게 형성되진 않는다. 앞전에 기간 조정에서 놓고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파르게 V자형으로 가도 좋고 좀 쉬어가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줘도 좋은데 지금의 기준은 원체 저평가 상태의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더라도 전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은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펀더멘탈,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 펀더멘탈 부분은 5,000포인트일 때 166조, 그러니까 2월 6일이 주가 빵 치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5,000포인트가 형성되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5,000포인트가 형성되던 시점,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5,000포인트가 이탈되던 그 시점에 166조의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나왔다면은 지금은 한 달 지났잖아요. 한 달 지났는데 30조 가까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대략 뭐 한 20% 가까이 늘어난 거죠. 영업이익 전망이 20% 가까이. 야, 흥하해온이 21%까지 저점 대비 올라와요. 그 신호 나온 가격 대비. 그래서 다들 불기둥 AI 기준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야, 이 영향인가요? 시장의 종목군들의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 터져 있는 하나솔루션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뭐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뭐 어떤 분쟁이 또 발생이 됐나요? 갑자기 2% 수준에 멈춰져 있다가 이렇게 급격히 지금 슈팅이 나와서 검색기의 역할을 일단 다 해주고 있어요. 21.94 진입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인데 아직 1조가 안 됐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강연회 때 뭐 LS 매트리얼즈 나는 문자 못 받았어. 나 VVIP인데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대접하면 되겠느냐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우세요. 지금 어디 다른 데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곡소리 납니다. 지금 이 훌륭한 어마어마한 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는 장에서 지수 자체도 얼마나 이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의 주력은 사상 최대치 수준인데 지수는 6,347에서부터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점이 더 크게 올라가더라도 지수 연동폭 보면은 불편하지 않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꽉꽉 채워서 이런 초대박 수익을 내드린 게 윤정두잖아. 농담이 아니라. 어? 말씀드렸죠. 계속 7월 달에 강연에 오신 분께서 종목이 20개였는데 아무리 윤정두를 신뢰한다 해도 그거를 정리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할 수 있으셨을까요? 압축을 하셨더라도 시장이 강하고 긍정적이다 보면은 매매를 하고 싶고 이런저런 종목 다 사셨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종목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지금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두 종목으로 다시 또 압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조정에 SVIP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인 거고 그것을 꼭 붙들고 가고 그 비중을 들인 것은 윤정두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매매하실 수 있겠다 하시면 뭐 굳이 연장하시거나 같이 가실 이유 없죠. 혼자서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우신 기준이라면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쫓아오세요. 신뢰를 하고 쫓아오시려면 쫓아오세요. 윤정두한테 뭐 주식 쪽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봐야 결코 이겨내지 못해 윤정두를. 성격도 못된 윤정두를 어떻게 이겨내시겠어. 자 일단은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윤정두 보시면은 사이트 있고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오시면은 하나솔루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름 돋죠. 어제 기준에 금요일 월요일 무너져 내리고 하나솔루션이 왜 맨 상단에 없나요? 하나솔루션 어딨어? 그 앞에 튀어나오게 저기를 카테고리라고 그러나? 그걸 지정을 안 한 것 같은데 바로 해놓으세요. 하나솔루션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 녹화를 해서 어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하나솔루션의 기준. 결론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제가 추정할 수 있나 모르겠네. 왜 없지 하나솔루션이? 하여간에 다른 거 다 멈추고 이거부터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또 우리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런 내용들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렸고 또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사이트에 찾아오시면은 이거 강연에 내리라고 말씀드렸죠. 강연에부터 내리세요. 이거 뭐 관리자 로그인만 하면 되는데 어제 그렇게까지 악을 쓰고 내리라고 했으면 내려야지. 이 양반들이 진짜 무슨 말을 하면은 강연에 내리세요. 당장 내리시고 그 순서 조정해 놓고 왜 그래? 왜 말을 하면은 관리직이 뭐 하려고 필요 있어 그러면. 야간에 방송 끝나고 글도 안 뿌리고 말이야. 강연에 내리는 거를 내리라고 지시를 했으면 나중에 확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내리는 거 쉬워. 어렵지 않아요.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고 클릭 한 번이면 내려지는 거를 직접 해버리면 되지.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바로바로.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보시고요. 저런 거 제보해 주세요.
왜 강연을 다 지난 지금도 올라와 있냐고. 일요일날 강연했으면 일요일날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노트북까지 있었으면. 그냥 뭐 그냥. 실적입니다. 실적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정상적인 실적을 그 실적을 저렇게 300% 이상 응? 실적 증가율을 나타내면서의 흐름을 기준 잡는다. 그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상. 응? 그런 그 기준에 삼성전자의 종목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슈팅이 나오고 결국은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아 그렇구나 이격이 줄여져서 이제 뭐 V자형으로 돌려도 좋고 옆으로 살짝 횡보하면서 돌려도 좋고 지난 11월부터 1월 초까지의 기준에서처럼 근데 뭐 지금의 위치에서는 욕심 조금 부린다면은 글로벌 증시 아주 멀쩡하기 때문에 아니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 그것이 진짜 문제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달러가 폭락을 해야지. 어제도 뭐 YTN이나 연합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뭐 원화의 약세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어? 미국의 달러 인덱스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진짜 문제 그 심각한 문제라면은 달러가 폭락을 해야죠. 달러가 폭락하는 가운데 세계 경기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도 주변 정세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훼손되는 그러니까 달러도 약세고 우리도 약세고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리먼 때처럼 리먼이 터짐으로써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짐으로써 미국 달러가 가치 훼손이 나오고 그 가치 훼손 속에서 우리나라는 단기 외채를 못 갚을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기 외채를 못 갚을 상황이 되니까. 어? 외국계에서 야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단기 그걸 다 가지고 있어도 단기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니까 나 돈 얼른 빼야 되겠다. 이런 상황의 기준인 거예요. 그냥 뭐 원화가 약세면 큰일 났나가 아니라 왜 약세를 띠나에 대한 부분을 왜 약세를 띠는지에 대해서나 약세를 띄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왜 약세를 띄면 뭐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약세를 띄면 왜 기업들이 문제 얼마 전에도 아주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깨진 분이 계세요. 모르면 모르게 가만히 있어야지 뭐 윤정도 앞에서 주름을 잡고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원화가 약세를 띄는데 이거 문제는 아니 왜 문제냐고 그럴 때 아니 뭐 그냥 문제라고 아니 그러니까 왜 문제냐고 대답을 못하지 당연히 응?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의 70% 이상이 수출입니다. 그죠? 수출인데 원화가 약세를 띄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야 나빠져 좋아지죠.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띄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표현을 미국으로부터 듣고 툭하면 윽박지르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원화를 약세를 만들고 하냐고. 일본이 가만히 있어요. 자동차 쪽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서 원화 약세가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의 국력으로 우리 마음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엔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엔강이 될 거냐 엔약이 될 거냐가 설정되는 것처럼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1,500원 넘겼다고 문제가 돼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똑같이 부딪히는 자락의 위치를 오히려 이제 그 똑같이가 아니라 더 밑으로 잡아드렸어요. 그 밑으로 잡아드리면 그게 130, 110입니다. 이게 130, 110. 130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겠어. 뭐 이렇게. 근데 이게 110, 그러니까 20일 전 같은 경우는 110의 기준일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더 높게 상향이 돼 있다는 거고 거기까지 부딪혔다고 해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변동률의 크기가 좀 제한적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점 인식이 잡히고 밀려 내려왔을 때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11월, 12월에는 받은 거고, 지금은 글쎄 똑같이 저렇게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할 수는 있어요. 고점을 못 넘기고. 근데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뛰어넘고 슈팅에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월봉은 지금 뭐 꼴이 다 달아났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럼 결국은 월봉의 기준에 망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잉태형은 별이 2개잖아요. 근데 이 망치는 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망치의 색깔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파란색 망치, 빨간색 망치 어느 게 좋아 나빠를 떠나서 빨간색이 더 좋겠죠. 힘이 더 센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기준 라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음봉으로 떨어졌던 저 몸통의 절반을 돌렸다는 거고, 여기서 더 돌려서 위로 쭉 뻗어 올라가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시초가 부분까지 올렸을 때 그 위로 뻗어 올라갔을 때 또 몸통이 또 생기잖아요. 또 망치가 또 생기는 거예요. 더 강력한 아랫꼬리가 굉장히 긴, 힘이 굉장히 센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캔들 부분도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 망치도 있고 뭐 빨간색 망치도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파란색 망치를 그대로 가져가서 올려드립니다. 교수형의 경우는 최고점에서 갭상승 이후에 밑으로 더 크게 밀리면서 이제 직전 캔들의 몸통까지 훼손시키는, 그것도 크게 훼손시키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되돌렸을 때 그거는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의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망치형, 별이 3개짜리 망치형이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크게 무리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제 16일자 월봉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17일자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이고 방송화면도 이제 슬슬 캡처해 주시고요. 그래서 16일자 17일자 기준에서는 저 크기가 완전히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한번 또 볼 건데, 자, 하나솔루션 또 강도 있게 돌립니다. 50만 주 넘어서 있고 5만 1,000원의 매수 기준 설정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월봉의 기준은 이제 로그 차트로도 하나씩 잘라드려야 될 위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그 월봉의 기준에 가까운 것만 이제 당겨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지금도 가까운 것만 봅시다.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시고, 변동률이 뭐 소형주처럼 어마어마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로그 차트까지 뭐 굳이 놓고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로그 차트랑 2개를 띄웁시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윤정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끼셔야 돼요. 쇠뇌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믿고 따라오지. 이 정도인데도 강연 회장에서 내가 산 거마다 다 손실 났어, 그런 억지를 부리시면은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잖아. 마인드 컨트롤 잘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연에 오신 우리 필명으로 불러드려야 되죠. 필명 테라티스 선생님께서는 SVIP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VVIP에 계시면서도 따라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일요일날 강연을 오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너무나도 비중을 잘 갖고 계세요. 반도체 90%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종목 변동성 매매를 하는 우리 종목을 나머지 이제 한 10%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의 기준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중기 수익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다 사면 되지 않냐, 반도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70에서 100%. 근데 단기적인 변동률,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하나솔루션은 오늘 당장에 13.57 이런 변동률을 원하실 경우에 그 기준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몇 다방 진행에 몇 다방을 설정해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실지 예? 그런 부분 정도만 고민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90%잘 채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에서 어느 시점에 윤정두가 전략 매도하세요라고 현대차를 우리가 1월 22일 날 또 21일 날 22일 날 전략 매도했죠. 1월 달에만 뭐 거의 더블 났으니까 그때만 확실하게 따라 움직이실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돼요. 나 그때 돼서 또 강연회 때처럼 왜 이걸 팔라 그래 뭐 이러실 것 같으면은 SV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하게 매도의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겠죠. 그게 말 그대로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든다면 25년도 10월 달에 30% 하이닉스 30% 정리했는데 부랴부랴 다음날 급하게 따라 붙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매도 사인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고점에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20%대까지 미끄러지긴 했지만 오히려 나머지 종목을 다 반도체로 압축할 정도로 그렇게 압축을 해드리니까 오히려 낫죠. 아니 현실적인 수익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차 안타깝지만 2월 말에 재편입했던 물량들 또 강연에 오셨던 분들의 기준에 얼마에 재편입했어요? 46만 원에 재편입했잖아요. 47만 원 이하에서. 그런 차이점 부분을 나는 놓치지 않고 무조건 다 잡아가겠다 하시면 자리도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테라티스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옮겨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VIP방에 계신 분들은 문자만 받고 대처가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은 대부분이 다 자산 여력이 어마어마하세요. 방송 보고 아니 가입을 어디서 하셨겠어? 유튜브를 보셨던 특히 이제 박성재 TV를 보셨겠지.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자산이 없으시겠어요? 방송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악을 쓰고 어제도 시황을 악을 썼는데 예? 체감 온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유입되신 분들이 방송 보고 나 윤정두랑 같이 해야지 하고 유입되신 분들이 없어요. 뭐 박성재 TV 시청률도 안 나오는 매체인데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상.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조금씩만 차분하게만 대처하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욕심만 버리면 된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장의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힘겹죠. 하루하루가 힘겨우시겠지 그분들은.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또 그것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윤정두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하시잖아요. 어제도 행복, 오늘도 행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냉정하게 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망치형의 기준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멀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지금 차트 잘라놓고 이제 차트 박스 쳐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 하면서 머릿속에는 뭐 야 지금 저기 뭐야 그래서 홈페이지에 강연에 내렸나 뭐 그거 생각부터 해가지고 못 내리고 있으면은 지금 그걸 내릴 줄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부터 해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5만 원 초반까지 눌렸다가 다시 5만 1,000원대까지 돌리고 있고 그리고 APR도 이제 34만 7,500원까지 이제 다시금 돌리면서 수급이 4만 2천 주로 들어오고 있고 거의 이거저거 다 보느라고 삼성전자 설명하면서도 정신이 없어져도 응?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이 월봉 기준에 다 터져 있잖아요. 터져 있는 망치형의 양봉이란 말이야.
얼마나 못 떨어져. 이게 로그 차트의 기준에서도 똑같은 흐름으로 연출됩니다. 로그 차트 기준에서. 그래서 로그 차트의 기준, 저 거래량 거래대금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채널 돌리면은 엉뚱한 소리들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어떤 거? 매집이 돼서 거래량이 없다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 거래량을 보는 거는 거래가 터졌느냐를 보는 거지 매집이 돼서 거래가 없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야. 거래가 터졌다는 개념에 고빈도 거래의 수급 범위까지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도 거래 대금으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데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져 있는 망치다. 굉장히 센 거다. 이런 자락에서 아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유 저는 뭐 CD가 작아서 난 CD라는 단어가 제일 싫어. 뭐 도박장 오셨어? 뭔 CD야 CD는. 투자 원금이 얼마 있으던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나는 원금이 작아서 못 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을 뵀어요.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윤정도가 그렇게 교육 안 했는데 100만 원도 내 소중한 자산인 거고 1000만 원도 내 소중한 자산인 거고 1억 그리고 10억 100억도 다 똑같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 흘리면 만 원짜리 흘리면 그거 안 주워요? 줍잖아. 다 소중해. 내 돈은 뭐 안 아깝나? 난 내가 자산이 많으면 내 돈은 뭐 꽁돈이야? 내 돈은 막 그냥 남들이 막 주워 가도 되는 거야? 안 되잖아.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소중한 기준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편입하는 거지. 무슨 아니 난 자산이 작으니까 삼성전자를 못 사고 그게 무슨 논리인지 난 이해를 못해. 응?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은 무조건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를 보시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진리다. 이거는 로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면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일반 차트보다는 그나마도 불편하지 않죠. 아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너무 큰 장대 양봉이야 이런 생각들. 아니잖아요. 저 정도의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어때요? 20만 원 위에서 거래된 건 사거래일 뿐이 없다니까요. 근데 무슨 다 손실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실이니까 매매를 하지 말라는 투로 다른 거 사야 된다는 투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거는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왜들 그러세요? 왜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TSMC가 똑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25위였어요. 근데 TSMC는 반도체도 못 만드는 업체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거는 남이 설계해 놓은 거 받아다가 위탁 생산하는 거.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뭐 점유율 1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뭐 엔비디아가 갖고 오는 엔비디아와의 특수관계. 둘 다 대만을 모토로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지금 신성이 엔지가 또 11%나 올라가 있네요. 두산 테스나 8%고. 결론적으로 뭐가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2위고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왜 이거 신성이 엔지 상한가네요. 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 설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다는 거죠. HBM의 그
시장 점유율의 기준이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 거의 뭐 독점식으로 넣다 보니까 50%를 넘기고, 근데 방송에서 보면은 꼬맹이들 나오면은 무슨 하이닉스가 거의 뭐 다 독점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건 엔비디아의 독점이고, 엔비디아 이외에도 HBM을 쓴단 말이에요. HBM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직렬 방식으로 좀 더 높은 효율을 가져가는 거죠. 연산을 증가시키는 건 병렬 방식인 거고. 응?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진짜 못하네요 제가. 신성이 이제 상한가를 굳이 제가 안 잘라도 되는데 잘라서 올리다 보니까 두산 테스나 신성인지 이런 것도 좀 작업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은 HBM을 다른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도 30%대예요. 그런데도 저런 실적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11위까지 올라갔다 이제 대밀렸는데 1조를 넘긴 거죠. 1조 달러를 넘긴 저 흐름이 충분히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차분하게 해석을 해서 대처하는 게 옳습니다. 결론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AS를 이제 잡아드리려고 한 건데,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설명 자체를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보시면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의 진보와 보수 쪽의 모든 정책과 외교 정책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치적인 이슈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고요. 결론은 이것이 왜 시장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왔을 때 뭐 또 예전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발발했을 때 시장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강세를 띄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 유튜버에도 꼬맹이들 나서 지들이 뭘 해석을 하겠어. 결론은 그 부분이 지금 기준, 지금의 수순처럼 봉합이 되면, 아니, 뭐 핵 쏠 거야? 핵 쏘는 순간 이제 지구는 뭐 공멸하는 거지. 그 뭐 주식시장이 열려? 동결이 문제야?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될 일도 없고, 발생된다면 그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봉합이 되고, 서로 협의가 되고, 독일도, 야, 나 참전 안 할 거야. 니들끼리 협의 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방향에서든 그게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점진적으로 이제 해결 양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만약에 해결이 되면 더더욱 좋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미국과 중동 간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증시가 오히려 폭등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증시가. 이거 알고 계세요? 폭등 나온 거? 신고가를 나온 거? 미국은 빠지지도 않았어. 우리나라만 한번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으로 밀린 거지. 미국이 빠졌습니까? 유럽도 안 빠졌어요. 일본만 이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을 좀 조정받았지. 그 결론은 유가도 전혀 문제 없고요. 이번 박스 쳐놓은데 보시면 유가 120불 할 때 글로벌 시장 폭등이었죠. 저는 달러가 약세여서 상품 가격이 강세를 띌 수밖에 없었던 구조. 지금의 기준은 달러 인덱스조차도 환율의 기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조차도 강세를 띠잖아요. 걔네들이 문제를 발생시켰으면은 미국이 엄청난 문제라면 초약세를 떼야지. 환율이 지금 뭐 오히려 워낙 엔화 강세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의 이제 정점은 금리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3.75의 금리가 아닌 하반기에 뭐 두 번 내리겠죠. 두 번 내리면은 3.25가 될 거고, 3.25가 되면은 뭐 하반기 전망에 이제 내년에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 것이냐, 그런 기준점에서 2.5 이하로 내려오면은 그럼 윤정도 기준은 저금리로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처럼 성장주에 돈이 안 몰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잘못해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금리를 내리면 성장주에 돈이 몰린다. 정신 나갔어?
고금리니까 성장주에 돈이 오죠. 조달금리가 비싸잖아요. 지금 3.75가 기준금리인데 조달금리 뭐 예를 들면 4% 5%라면 그 돈이 굴뚝주에 가겠어? 안전자산에 가겠어요? 다 성장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리가 낮아지면은 성장주로 가겠어요? 아니, 안전자산으로 가죠. 굴뚝주로 가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막 인하시키려고 응? 집권 여당과 정부는 돈을 뿌리는 게 인기를 얻는 비결이에요. 근데 돈을 뿌리기 위해서 막 금리를 막 낮추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지명한 케빈은 초강력한 매파죠. 금리 인하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비둘기파가 이제 금리를 낮게 형성시키는 의견을 내는 쪽이고, 파월 의장도 45대 대통령 취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지금 자리에 앉힌 거예요. 엄청난 매파죠, 거기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여서 금리 내리라고 하면서 매파를 거기다 앉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진짜 문제가 되면 제가 설정을 잡아드릴 터이니, 네?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변 내용을 듣고 해석하지 마시고, 제발. 네? 한국경제TV, MBN 뭐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친구들하고 윤정수 자체를 비교를 하지 마세요. 좀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테라티슈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면 안 돼요. 뭐 누구한테 뭐 핑계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런가? 사는 것마다 다 빠져요. 내가 뭘 다 사라 그랬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90%그 비중을 잡아들인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죠. 고맙습니다 하고 양손가득 선물을 못 갖고 오실 망정 농담해라. 양손가득 선물을 못 갖고 오실 망정. 예전에는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명절 때 선물이 회사에 막 너무 넘쳐나가지고 농담해라. 그거는 다 그 내부자들 하는 역할이거든. 채팅방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채팅방 소통 안 하잖아. 하기로 해놓고. 방송 끝나고 뭐 사람들 들어와도 인사 한마디 안 하잖아. 결국은 시황 부분 그냥 한참 지나고 나서 시황 어제 야간 늦게 그런 걸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걸. 무방을 하더라도. 금리입니다. 금리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금리로 기준이 잡히면. 그리고 이번에도 진짜 문제가 되는 사태였다면 FOMC 회의 어떻게 기다려? 못 기다려요. 진짜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은 긴급 FOMC 회의, 긴급한 회의 그렇게 하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급격히 인하를 했겠죠. 경기 부양책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상반기는 즐기시면 돼요. 이제는 상반기 즐기시면 되고 향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윤정도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오늘은 뭐 요 기준에 삼성전자까지만 할게요. 하이닉스도 한번 새롭게 하이닉스만을 이야기하는 전략을 설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어떤 거예요? 문자 매매 사인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론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문자가 뭐 3월 11일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발송을 했죠. 17만 6천 원, 뭐 18만 원, 또 16만 9천 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3월 4일 폭락 나올 때 또 3월 6일 돌릴 때 뭐 3월 5일도 눌릴 때인가요? 저 가격 최저점에 샀다?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뭐 저 가격이 최저점이에요? 아니잖아. 저런 가격에서 투매를 하지 않고 나머지 종목을 잘라내서 오히려 압축을 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지금의 기준도 매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도. 그런 부분 전부 참조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호 찾으셔서 찾아오세요. 악을 쓰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되는 거를 말이야. 어제 할 수 있는 거를. 자, 그렇게 해서 편히 대처하시고요. 지금 요 부분도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논하는 건데, 그게 강연회 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강연에 오셔서 나 포트폴리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하셨을 때 마인드 컨트롤 제발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 소중한 자산이고, 100만 원은 내 자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 종목의 비중이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지. 8종목, 7종목을 이제 포트를 주셨는데 다 우리 종목이에요. 근데 7종목이 다 올라야 된다? 다 폭등해야 된다? 내가 매수한 단가보다 다 올라야 돼? 또 가입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막 미국과 이란의 분쟁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꼬맹이들처럼 제가 윤정두가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대처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했다가 위로 반등 나오면 막 따라붙었다가 다시 그 다음날 또 폭락 나오면 또 투매했다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86만 원이시고 편입 단가가 삼성전자 17만 5천 원이시고 원래 뭐 가지고 계신 기준의 종목이실 수도 있어요. 그 단가가. 근데 그것을 뭐 제 역할은 지켜드렸다. 그 내용이고 미래에셋증권이 7만 1,600원이 단가 있어요. 그럼 지금 7만 1,100원이에요. 시장은요. 더 깨져 있잖아. 삼성전기 42만 1,000원이 단가신데 어제 오늘 뭐 나쁘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43만 원이고 42만 7천 원. 하나솔루션 5만 원인데 금요일 한번 두들겨 맞고 어제 두들겨 맞았죠. 근데 한 방에 돌려가지고 얘도 지금 수익이죠. 그러면 그 수익 났다고 윤정도한테 뭐 맛있는 거 좀 많이 사다 주실 거야 지금? 사는 것마다 다 손실이고 말이야 이러시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세요. 저도 뭐 방송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지만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돼. 한국전력 49,000원인데 얘도 뭐 오늘 49,500원 그 단가까지 해서 치수는 밀려있는 상태잖아요. 로보티즈 26만 원이신데 지금 현재 26만 원.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한 번 강조드리면 다른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돼요. 주력주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정리해서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몰빵해놔도 돼요. 막말로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면 아무 때나 뭐 몰빵해? 삼성전자를 뭐 우리가 뭐 10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매매했어 계속? 얘만 아니잖아. 24년 7월 이후부터 삼성전자는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23년 7월 이후부터 샀고 8월부터. 그 전에 비중은 일부 있었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미래에셋증권,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한국전력, 로보티즈 얘네들조차도 다 정리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줄 수 있다. 다만 나는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어요 하셨을 때 지금 그 네 종목의 합산이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종목의 합산이. 그러면 네 종목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10%가 안 되잖아. 10% 안 되는데 왜 백화점을 만들어 놓냐고. 다음에도 하시고 그냥 한 종목만 매매하시고 매매 따라하기 쫓아오셔서 그쪽에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자산의 한 10% 옮기셨는데도 HTS 버전을 저희 직원분들이 드렸는데 아주 개박살 났어요 어제. 우리가 서로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자산을 다 옮기시는 걸로. 그럼 자산을 다 옮기시려 했으면 다 옮기셔야 HTS를 받는 거지. VVIP 가입했다고 저희가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옮기시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빼시더라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HTS 버전은 한 번 드리면 회수가 안 돼서.
근데 무슨 신뢰로 같이 가겠냐고. 어? 뭐 저희 쪽에서 안내를 잘못해서 그냥 야, 이 정도만 옮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뭐 전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만 혼냈는데, 신뢰를 갖고 서로 믿고 의지를 하고 진행을 했다라면은 나머지 부분 다 옮기세요. 옮기셔서 디비전권 쓰시면서 그쪽에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지. 검색기를 저희도 디비전권에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들이 그걸 지켜주셔야만 계속해서 검색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이제 비회원이신데 강연회를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비회원이신데 강연회 오셔서 포트폴리오 좀 봐주세요 하셨는데, 이 1대1로는 안 돼요. 강연회에서도 뭐 이렇게 식사하면서 좀 코멘트 드릴 수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이거 AS 지금 해주세요. 그거 안 돼. 그리고 HTS도 없는데 내가 뭐 종목 이름만 듣고 어떻게 되나요? 안 됩니다. 결론은 그래도 우리 종목 비슷하게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비중이 제일 높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두 종목의 비중이 높으신 것 같아요. 가장. 그죠? 두 종목 합산해서 거의 40% 합산해서 한 40% 넘으시는 것 같은데, 그죠? 나머지가 이제 에임드바이오와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통신장비업체 RF, HIC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있어서는 그들의 변동이 순간순간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미반도체는요 실적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잖아. 근데 실적이 매출이 1조가 안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30조를 넘겼었단 말이야. 아니 매출이 1조가 안 되는데 30조를 넘겨. 근데 이런 애들은 사잖아 지금. 그죠? 내년 애들 1조를 못 넘겨. 얘네는 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고 못 사. 근데 잘 보시면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23년 하반기에 4만 원, 5만 원, 6만 원에 편입을 하고, 그리고 24년 그 상반기에 얘가 찍은 고점이 19만 원대예요. 19조까지 올라갔는데 실적은 안 된다 그랬죠. 매출이 1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6만 원이 깨졌을걸요? 6만 원이? 그죠? 고점 찍고 6만 원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깨져서. 얼마? 5만 8천 원 정확하지. 근데 돌릴 때 매수 신호를 드리기도 했는데 거래가 안 실렸기 때문에 저 아르마르 올라오는 수익은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결론은 지난해 10월부터 하이닉스가 속단표로 미친 듯이 날아갈 때 그때부터 이제 슈팅이 나오고 거래가 실린 거고,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1월, 2월에 제대로 된 거래된 것과 함께 슈팅. 이때 우리는 다시 따라붙었죠.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은 확장돼 있을 수 있어도 실질 이 고점 대비해서 이때 고점이 하이닉스가 2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덕분에 얘가 움직인 거지 얘가 잘나서 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은 하이닉스는 25만 원 대비해서 300% 이상 올라와 있고, 얘는 이제 뭐 시장 수익률 수준인 건데 얘를 찬양한다? 또 지금의 기준에서 얘가 더 세게 간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검색기를 활용해서 개별 매매가 되거나 메타방에 들어오셔서 메타방에 단타 매매를 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지금 장 세상에서 이렇게 편한 장 처음 본다니까. 윤정두가 처음 본다는 거는 밖에서 얘기하는 정신 나간 애들이 야 이거 뭐 들어온 장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오늘은 상승 종목이 많아서 다행이지만 1월, 2월, 3월 내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지수만 오르고 종목이 하락 종목이 2배고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그럼 오르는 놈만 사면 되지 왜 옆에 거를 쳐다보냐고, 실적도 없는 애들을.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또 가지고 계신 게 이제 RF, HIC 이런 종목군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상승률 좋지, 단기 변동률,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고 슈팅이야.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상승 잉태 확인형이 거래까지 터져서 이럴 때 들어가서 이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시점, 그러니까 37,000원부터 94,000원까지 더블 이상의 수익 이렇게 잡아가겠다. 근데 이게 2,600개, 2,700개 종목에서 몇 개 안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것도 반도체, IT의 소부장 쪽에서 나온 거고. 근데 방금까지 보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도
요 자락에서부터 뭐 슈팅 자락 잡으면은 10월부터 잡으면은 삼성전자도 수익률 작지 않아요. 130%야. 10월부터. 그러면은 조금 전에 RFHIC인가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10월 달부터 기준 잡으면은 저점 대비해서 208%, 130%, 와 70%는 얘가 더 수익 냈어요. 얘가 슈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아니죠. 삼성전자 7배인데 PR이 46배잖아. 만약에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깨지면은 이런 애들이 프리미엄이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력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시고 믿고 신뢰하고 수익 나서 땡큐 하니까 강연회까지 오셨겠죠. 220씩 내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테라티슈 선생님께서도 수익이고 뭐 손실이든 뭐든 신뢰를 하고 같이 가겠다 하시니까 오신 거지. 뭐 그냥 뭐 윤정도하고 싸우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뭐 오죽 시장이 답답하면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면은 안 돼요. 잘 대처하셔야지. 그래서 뭐 미래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윤정도를 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니까 강연에 오신 분들의 기준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도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거의 뭐 집중해 계시고 물론 테라티스 선생님께서는 90%로 더 집중해 계시는 거고 그리고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께서는 뭐 오늘 내일 뭐 가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분께서는 40%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실어놨으면 더 큰 수익이지. 계좌 수익이.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 단가가 69,000원대이신 것 같아요. 그죠? 69,000원대. 뭐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도 계속 봅니다. 변동성의 확장을 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주력을 채워놓고 얘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는 지금 바이오주들이 순환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에 다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정책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적인 돈.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처럼 글로벌 시장이 충분히 강하고 뭐 국내 정치적인 안정이나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 국내 기업에 대한 이제 정상적인 시세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도 몰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정책도 조금 일부 뭐 정책을 공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로 몰아낸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무슨 뭐 여기가 법치주의지 무슨 인기몰이를 위해서 뭐 주저하는 정책을 더 세게 자사주 뭐 강제로 무조건 다 이익 소각에 아니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자금이 모여지는 그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의 기준입니다. 그런 이제 바이오주들의 뭐 3,000당 제약이나 이런 쪽도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조정을 받을 때 가파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스킬을 갖고 계신다면 접근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변동성 매매 APR도 공략을 하고 하나 솔루션도 공략을 하고 로봇주도 공략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과하게 비중을 설정하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하나 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께 오늘 다시 전화 드리세요. 하나 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께 전화 드려서 아니까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내가 그냥 전화하시라고 얘기해 준 거야? 아니잖아. 전화를 드려서 어제 내용이 뭐예요? 어제 내용이 VVIP로 넘어오시라는 내용이잖아. 그냥 넘어오세요? 이게 아니잖아. 어제 2시간, 뭐 1시간 30분 녹화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산 규모가 되시는데 왜 어제 하루 종일 속을 썩고 계시냐고.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볼 땐 비중이 많아.
하나솔루션에 당장 비중을 오늘이면 수익이실 것 같은데 아닌가? 이 정도면 수익이실 것 같은데 어찌됐건 수익이시든 아니든 비중이 너무 많아. 5%로 줄이라고. 오늘 문자 쌓인 얘만 집중해서 계속 나갔지만은 얘만 집중해서 계속 나갔잖아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누구를 하나솔루션을. 근데 그분은 줄이셔야 된다고 어제 문의를 주신 분은 이런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줄이셔야 되는데 문자반에 계셔서 그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달을 하시더라도 문자반 지금 가금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2+1인지 3+2인지 한 달을 하시더라도 부입으로 오셔서 어제 같은 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게 드릴 때 아니야 나는 더 살 거야. 그 판단은 뭐 직접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하시면 되겠죠. 어제 거의 뭐 장 끝나고 링크 전해드리지 않았나요 혹시? 물론 더 전에 우리가 링크가 나오자마자 VIP, VVIP 방에 올려드렸지만 내부자들은 주식도 매매를 안 하시고 주식을 모르시니까 그분의 절실함을 모르니까 그냥 링크 나오더라도 다른 업무 하다 보면은 늦게 드릴 수도 있잖아. 늦게 드렸을 거고. 링크 나오자마자 뭐 드리지 못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어. 거기다가 그걸 또 1시간 반을 듣고 계셔야 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런 스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들으시고 VV 오세요. 아니요. 저는 바빠서 VV 들을 시간이 없어요. 강연에도 못 가요. 다르다는 거죠. 응? 뼈저리게 그걸 느끼셔가지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볼까? 어제 주신 포트 내용은 얼마이신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그 포트 점검을 해달라고 하셨던 분도 이왕이면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불편하셔가지고 힘드셔가지고 리폼하우스님이신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3월 6일날 가입하시고 리폼 하우스님 같으신 경우에 3월 6일날 가입하셨으면 우리의 전략이 뭡니까? 굉장히 강력한 종목의 압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5일 이후에는 종목을 다시 확산을 해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100%만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현대차까지 다 잘라내서 집어넣은 상태에서 APR, 하나솔루션, 미래증권,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로보티즈, 현대오토에버, 기아 기존에 압축하면서 냅뒀던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적으로 매수자인 종목이 벌써 또 아름아름 8개가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윤정도도 백화점인 거야 그러면. 근데 얘기하잖아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70에서 90%, 100%를 반도체를 가져가고 얘네들을 이 중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좀 보시고 중기적으로 보시겠다는 한두 종목 가지고 가시는 거지 저걸 백화점식으로 다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폼 하우스님께도 본인께서 하나 솔루션으로 힘들어 하셨고 그냥 채팅방에서 그냥 막 마음이 그냥 막 아플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빨리 좀 알려주세요. 불법이잖아. 어떻게 빨리 알려줘? 그리고 VVIP 방에 계셔야 뭐 빨리 알려드리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얘기를 전달하려는 거야. 그 얘기를.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 어제 그나마 편했었을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아니 이거는 과도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지금 손절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설정을 해두겠지만 마지노선을 설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는 유지 대처하는 게 옳습니다. 다만 돌릴 때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비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1시간 반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단가도 안 나와 있네. 그래 이제 우리 그 리폼 하우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 기준을 좀 점검받고 싶고 하시면은 다 알려주셔야 돼요. 윤정도가 뭐 머슴이야?
야, 이 종목 좀 분석 좀 해봐. 그 막 실시간으로 해드려야 돼? 아니잖아요. 다 해드렸잖아. 링크도 다 올려놔 드렸고. 어제 하나 솔루션에 대한 해석이, 응? 어제 해석이 뭐 별거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게 어제 오늘 일이냐? 그건 문제 안 된다. 전혀 문제 안 된다. 누적 수급에 빠져나간 것도 없다. 5% 이상이 매집이 돼 있다. 매집 평균 단가가 4만 5천 원이다. 불편한 게 없다. 그게 갑자기 급격히 바뀌려면 오늘 엄청난 매도가 형성돼 있다든가, 어? 또 이란발 또 어떤 비이성적인 또 내용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링크 그대로 그 전략 잡아드린 영상 링크 그대로 하다못해 한 달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내용과 지금 바뀐 거라고는 실적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월등히 더 실적이 상향됐다라는 거, 이런 것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VIP 방에 계시거나 불기둥 방에도 수억 수십억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VVIP 좋은 걸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저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계시면서 그냥 혼자서 전전긍긍하시고 끙끙 앓고 계시고, 안 된다고. 한 달을 하더라도 넘어오셔서 편하게, 나 라이브 방송 접속할 거니까 이때 AS 좀 해줘. 혹은 영상 좀 빨리 짧게 해줘. 말 많아. 필요 없어. 짧게 해줘. 어제는 처음부터 좀 결론은 말씀드리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론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받으실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주시고 얼마에 샀는지, 비중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자산 구매를 안 밝히셔도 되니까 얼마에 비중 얼마, 그럼 얼마인지 가격은 모르잖아요. 금액은 모르잖아요. 제가 몇 주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되니까 그냥 한 종목 툭 던지셔서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AS 좀 해봐. 그렇게는 조금 힘들어요. 네. 왜냐면 더 중요한 걸 봐야 되니까, 시장도 봐야 되고 더 중요한 우리 주력주도 봐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 하여간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좀 서운해요. VIP 방은 다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드렸어요. 이탈률이 지금 단 1도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만기가 돼서 연장 안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또 딱 한 분이 있었다 그랬죠. 결제하시고 시장 오픈되기 전에 나 와이프한테 걸렸어요. 그 내용이었나?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환불하신 경우는 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어요. 환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 손실 나면 지금 난리 났겠지. 당장 환불해달라고 나갔겠지 다. 그러니까 서로 웃고 즐기고, 또 수익 나신 거 있으면 글도 올려주시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어. 그러니까 VVIP로 와. 이왕이면 좀 편하게 해. 어차피 3개월 마음고생 하느니 한 달에 그냥 해버려. 그런 내용들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자, 그래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수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도 오시면은 아까 하나솔루션 말씀드렸는데 올라와 있겠죠. 이렇게. 이거 어제 거야. 이거 왜 54분 전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솔루션 링크만 있었고 지금까지 영상은 안 나왔던 거야? 피곤한데. 응? 55분 전이네. 어제 그러면 영상을 못 본 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영상 링크 뿌려주신 분은, 전달해주신 분은, 만약에 안 나왔으면은 누군가 말씀하셨을 텐데, 또 리폼하우스님께서도 영상 안 나오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일부 공개해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링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주의해서 올리세요. 진짜 죽어라고 화장실 못 가고 녹화를 하고 또 올리는 분도 고생해서 올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은 좀 긴장해서, 옆에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이 나오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같이 내부에 계신 분들
하루에 뭐 영상이 몇 개나 나와요, 막말로. 이렇게 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또 함께 하시고. 이거 저기 뭐야 이다운 씨한테 얘기하고 홈페이지 그 싹 정리하라 그래서 밑에 다 정리하라 그러세요. 불필요한 부분들. 왼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는 AS가 된 거예요. 그래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시 뭐 질문 주셔도 되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VVIP 회원분들께서도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뭐 몰빵 아니면 몰빵이 돼 있으시니까 몰빵이라는 표현이 그런가? 네. 별다른 내용도 없죠. 그거만 잘 지키시면 돼요. 메타방도 조금만 힘내면은 뭐 아직까지 플러스까지는 멀었어요, 솔직히. 이제 뭐 90에서 이제 조금 APR을 조금 만회하고 하나솔루션에서 뭐 움직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90 좀 넘기고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